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큐 여보세요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강우 멘토입니다. 네,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자, 어제의 경우에는요,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시장이 다시 한번 또 약세로 전환이 되는, 네,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바로 유가 때문에 올랐는데요. 국내 증시는 그 힘을 오늘 받지 못하고 있는,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아쉽지만요. 어쨌든,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오늘 하락에 대한 부분 자체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잠시 또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 단기적인 어떤 악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흐름부터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0.31% 정도 내린 모습이고요. 1910.47포인트에서 오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갑작스럽게 하락으로 시장이 반전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원래 시초가는 상승이었죠. 역시 미국 증시의 상승이 시초가는 상승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하락으로 전환된 데는요. 바로 이제 오늘 보니까 장중에 스페코라든지 빅텍 전쟁 테마주들의 움직임을 보고 오늘 국방부 쪽에서 이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된 약정 체결 발표를 약 30분 정도 남긴 시점에서 바로 돌연 연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지속이 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지수가 밀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수급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현재 수급입니다. 개인들은 현재 394억 원의 순매수가 잡혀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744억 원의 매도, 그리고 외국인들은 364억 원의 매도입니다. 지금 개인을 제외하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각각 700억대 그리고 300억대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물량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 하락폭 자체도 아직까지는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신경을 쓸 만한 어떤 하락세는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요,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거래일하고 동일한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117만 5천 원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현재 0.18%죠. 소폭 하락 중이고요. 현대차는 0.6%대 소폭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물산과 현대모비스 각각 0.3% 그리고 1.16%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1.5%대 오늘 좀 강하게 올라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흐름 자체가 이제 하락을 마무리 짓고 상승 반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눌림목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보라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던 종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1.5%대 시장은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강한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삼성생명은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임 없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0.9% 반등, 그리고 아모레퍼시픽과 LG화학 각각 3.53% 그리고 1.15%대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기아차는요, 0.5%대 지금 하락 중인데요. 현대차하고 기아차 지금 모습이 조금은 상반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는요, 3.54%대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현재 전거래보다 2만원 정도 오른 58만 5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은 1%대 반등 중이고요. 신한지주 0.2%대 하락, 그리고 포스코는 1.53%대 꾸준하게 지금 저점을 잡고 올라서는 듯한 그런 움직임들을 오늘까지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요. 대북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는 그런 가운데서 주가는 소폭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큰 흐름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일정 부분의 눌림목 정도의 흐름 자체는 너무 큰 신경을 쓸 필요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단 코스닥도 장 초반 때 상승 출발해서 전강 후 약으로 밀려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642포인트대 마이너스 1.15%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양 매도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모두 다
600억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이 점차 오후장을 갈수록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이, 조금은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모습들 다소 시장 개별적인 종목군들 차이에서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단 셀트리온, 메디토스, 이 바이오 종목군들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CJ ENM이 좀 과하게 5% 이상 빠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카카오가 4% 이상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엔, 앞서 카카오와 함께 이 콘텐츠에 대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죠. 오늘 로엔이 2%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바이오 종목군들 모두 다 조정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모두 다 시장 하락에 대한 모습들을 동조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 안에 있는 종목군들을 다시 살펴본다면은, IT 종목군들 MWC를 기점으로 해서 반등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주의 종목장세 흐름의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이 투자 심리가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라면은 충분히 투자 심리를 끌어올 수 있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역시 이슈 준비해 주셨죠? 이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별적인 모멘텀이 강하게 불고 있는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개별주 흐름들, VR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뜨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만 해도 VR 관련된 기업들 새롭게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이와 같이 관련주들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대한 먹거리, 새로운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은 기사글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요. VR 산업에 대한 원년의 해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우선은 삼성전자, LG전자 모두 다 VR 기기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자, 우선은 VR 기기에 대한 생산이 만들어지고 있고, VR 기기를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도 또 새로운 기업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주목될 수 있는 이슈는 이 VR 기기에 대한 VR 플랫폼, 역시나 VR 관련된 콘텐츠가 활성화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게임과 영화와 같은 엔터테인먼트적인 기능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의료, 건설, 그 밖에 관광에 대한 상품까지 다양하게 정보화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도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 앞으로 이 VR 기기를 통해서 새로운 IT의 패러다임을 기대해보자라는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도 VR 기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모두 다 확산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찍이 이야기 드렸던 한국큐빅, 이렌텍 추가적인 상승세의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요. 오늘만 본다라면 태양기전, 에스코넷 새롭게 부각이 부상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계속해서 VR 기기 관련된 종목군들을 꼭 시장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밖에 스마트 IT 기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VR 관련해서 내용들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저는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요,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오늘 시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또 불안해 하십니까? 자, 혼자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저희하고 정확한 상담 받고, 그 다음에 좀 마음 편하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컴퓨터 앞에 지금 올리브로 나와가지고요. 네. 예, 오래 상담도 못하고요. 예, 아까 말씀했던 대로.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저희가 우선은 종목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자, 어떤 종목을 먼저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죠? 네, 제로포커스인데요. 제노포커스? 네. 자, 이 종목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고요. 매수가가 24,100원. 24,000원이요? 네. 네. 지금 현재 가격대가 19,900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거의 매수가 근처이신 것 같아요. 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제노포커스는요, 아직 시장에 크게 알려진 기업은 아니거든요. 네. 상장된 지는 거의 1년을 채워가고 있지만은, 네. 아직까지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아보거나, 네.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예. 예. 어머님은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접근하셨어요? 네, 건강 식품 해가지고 네. 유산균. 예. 네, 유산균. 일단 유산균처럼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잘 들립니다. 네네. 네네네. 자, 네, 유산균. 건강식품인 네. 줄 알고 있어요. 아, 예, 조금은 비슷한 계열이긴 한데요. 네. 그쪽의 상품은 아니고요. 네.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유산균, 네네. 그와 유산균은 아니지만, 그와 같이 이 미생물 조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료 쪽이라든지 아니면 산업 쪽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첨가제물을 만드는 회사예요. 네. 쉽게 말하면은 미생물 에너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좀 생소한 단어죠. 그쵸? 예.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앞으로 미래 성장성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은 맞아요. 네. 근데 너무나 앞서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네. 벌써 이렇게 상장되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예. 네. 미생물 에너지라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앞으로 이 새로운 에너지원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잖아요. 네. 알려진 거는 태양광, 풍력, 이런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가 있는데, 그보다 더 한 단계 고차원적으로 해서 새로운 에너지원을 할 수 있는 게 미생물 에너지라고 해요. 네. 물론 이제 그거에서 열량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기업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비슷한 연구를 하는 회사긴 해요. 네. 그 비슷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 그와 같은 것을 해서, 똑같은 연구를 해서, 이 산업에 대한 산업용으로 혹은 이제 의학용으로 쓰이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너무나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고요. 너무 장기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어요. 네네. 당장에 이 신재생 에너지도 잘 안 되는데, 그쵸? 태양열, 풍력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보다 더 높은 고차원적인 에너지원을 필요로 할까?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대응 안에서만 이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차후에요. 1년, 2년 후에 봐도 늦지 않은 종목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은, 기간적으로 봤을 때, 22,000원에서 3,000원 밴드로 올라오면요, 네. 단기 차익 실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죄송해요. 문의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NH 엔터테인먼트고요. 네. 6만 원에 30%인데요. 네. 이 종목 여러 번 손절할까 말까 여러 번 진짜 망설였는데요. 네. 진짜 이건 너무 많이 물려 있어서 네. 중간에 막 그냥 물타기 해서 지금 6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 손절하고 지금이라도 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참고 있다가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는지요. 자, 지금 기간이 오래, 지금 가져가신 것 같아요. 얼마 되셨어요? 그래서 하신지는? 꽤 됐어요. 지금 정확하게는 지금 저 메모해놓은 거 안 봤는데 꽤 됐어요. 갖고 있은 지가. 일단 6만원 정도 자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저는 사실 그 NH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좋게 말씀드렸던 적이 별로 없어요. 예. 왜냐면 이 기업이 원래 하고 있는 사업 분야 자체가 이제 게임 사업이잖아요. 예. 이제, 지금 게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여러 사업에 계속 발을 디디고 있어요. 예.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코 쪽에서도 이제 페이코에 투자를 또 하면서 전자결제 시장 또 진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의 그 지분도 확보하면서 그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NH엔터의 경우에는요, 예. 지금 어떤 성장성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손을 너무 많이 대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 집중을 잘 못하고 있어요. 예. 그게 좀 리스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올라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모르지요, 저는. 예. 자, 이 기업이 최근에 이제 공시를 했는데요. 예. VR, 최근에 이제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예. VR이 지금 뜨고 있잖아요, VR 기술이. 예. 근데 예. VR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또. NH엔터가.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존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거기서 VR 사업까지 또 한다고 좀 얘기를 예. 해서 이제 관련주를 묶인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의 경우에는,
글쎄 6만 원 정도 비중이 30%인데요. 6만 원 네. 정도 자리까지 올라올지는 사실 좀 의문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조금이라도 더 올라오는 흐름을 일단 타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긴 하니까요. 네. VR 쪽에서의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올라오면 한 5만 7천 원 정도 자리까지 그 정도 수준에서는 조금은 이제 손실이지만 차라리 네. 물량을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지금 당장 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네. 올라왔을 때 5만 7천 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57,000까지만요. 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이 기업은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해서 수익 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네.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이 지금 저도 저 자체도 잘 모르겠어요. 이 기업이 과연 어떤 사업을 키우려고 하는지. 그래서 네. 다른 종목 좀 안전한 종목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4만 원대로 내려갔을 때 그때 조금 그 추가 매수해서 네. 좀 단가를 낮춰줬는데요. 네. 5만 원 되니까 너무 무서워가고 그 부분을 그냥 매도해버렸어요. 그랬는데 계속 또 올라가는 거예요. 아하하하. 자, 일단 뭐 비중이 더 크셨었던 거네요. 예. 지금 나머지 물량들은 일단 기다려 보세요. 5만 7천 원 정도 자리까지. 57,000원요. 네. 제가 일전에 며칠 전에 다른 방송사에 또 한번 문의해봤는데 네. 그분은 53,000원에 그냥 매도하고 나오라 그래서 오늘 제가 또 멘토님한테 또 전화해봤어요. 네. 아마도 이제 VR 쪽에 묶인 걸 잘 몰랐을 수도 있고요. 그분께서. 그래서 지금 이제 VR 쪽하고 묶였기 때문에 5만 7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지금 이슈가 지금 되고 있어요. 어쨌든. 예. 그러니까 예. 이번 그 기회를 보고 좀 정리를 예. 하시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어떤 SK 종목? 하이닉스. 어떤 종목이죠?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자, 이 종목의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3150원에 20%입니다. 3150원에 20%. 예. 자, 일단 지금 이제 수익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네, 어떤 예.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계속, 네. 작년에 샀는데, 예. 계속 들고 가야 되는지, 매도를 네. 지금 해야 되는지 싶어가지고. 일단 기간적으로 해를 넘어갔지만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 종목 들고 가셔야죠. 네. 이제 막 수익 전환되고 있고 추세도 이제 바꿔갈 때가 됐어요. 그래, 왜 들고 가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드린다면요. 그동안 떨어진 이유에 반대되는 격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디램 가격에 대한 하락 때문에 빠지기 시작을 했고 또 경쟁사들이 우후죽순으로 반도체 시장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주가가 내려왔어요. 일단은 그 전제하가 어떤 거냐면은 반도체에 대한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거는 반도체가 소요될 수 있는 스마트 기기가 많이 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작년에는 그게 부족했는데 올해부터는 뭐 삼성, LG도 새로운 기기고요.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새로운 기기를 많이 발표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안에 부속품들 당연히 칩셋이 들어가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난 빠진 거에 대한 반대되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우선은 SK 하이닉스가 가장 이 매출에 대한 변동성 영향을 주는 것이 디램 가격에 대한 변동폭입니다. 디램 가격에 대한 변동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DDR3 2GB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DDR3 2GB. 이 기간을 보시면은 주가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빠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1월 달부터 해서 반등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빠졌던 디램 가격이 반등 추이했기 때문에 주가에 그대로 반등에 대한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전 세계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요. 사상 최대 83%가 넘었다고 합니다. 거의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려되었던 경쟁사에 대한 부분들 뭐 중국의 또 미국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넘볼 시장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경제 마진을 따졌을 때 디램 가격 반등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은 들고 가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비중이 20%예요. 저는 오히려 최근에 와서 SK 하이닉스를 3만원 이하, 28,000원대 이 가격대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예. 만약에요.
매수가 밑으로 시장에 대한 충격이 있어서 내려온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려서도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 단기 치는 게 단기로 보는 게 아니라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신다면은 수익은 넉넉하게 나올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잘 들고 가시고요. 그리고 수익 잘 나시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네오이즈 게임입니다. 네오이즈 게임즈요?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매수한 가격이 21,000원에 20%거든요. 21,000원에 20%요? 예. 오, 되게 높게 사셨네요. 예, 이게 좀 산재가 오래됐는데, 네. 사실은 기회를 몇 번 놓쳤어요. 근데 제가 대응을 할 줄을 모르다 보니까 몇 번 그 기회를 놓쳤는데, 이번에는 좀 빠져나오고 싶어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네, 2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꽤 오래되셨으면 수익도 한번 보셨겠네요. 그죠? 예, 예. 수익이었었는데 못 파신 거죠? 예. 지난 여름에 네. 수익이 났었는데, 네. 조금 더 갈라가 싶어 들고 그쵸. 있다가 너무 많이 밀려버렸어요. 네, 원래 그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어요. 수익이 나게 되면은. 근데 좀 떨어지면은 그때 과거에 그 수익이 생각나서 못 팔고요. 손실이 되면. 예, 맞습니다. 네. 지금은 이미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13,6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사실, 팔 시점은 아니에요. 네오이즈 게임즈는. 팔 시점은 예. 아니고, 기간은 얼마나 되셨어요? 뭐 1년 정도 되셨나요? 이게 네. 1년 지났어요. 1년 지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단가를 좀 낮춰서 21,000원이에요. 아하. 자, 또 네오이즈 게임즈는요, 뭐 이름 예. 그대로 이제 게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웹보드 게임이죠. 바로 그 인터넷에서 접속을 해서 이제 게임을 하는, 네, 그 게임 중에 바로 이제 그 피망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근데 주저 그 사업 게임 중에서 본다면요, 이제 예. 고포류 게임이라고 해서, 피망, 뭐 고스톱, 피망 포커, 이제 고스톱하고 포커, 이런 게임들을 주로 또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 게임 자체는 사실 돈이 많이 돼요.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임이에요. 다만 예. 정부에서 이제 웹보드 게임을 규제를 한다는 내용도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건데 올해는 좀 지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예. 2014년도에 적자 전환이 됐었거든요. 근데 예. 지난해 이제 흑자로 이제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역시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게임 업체들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신작 게임들이 발표가 많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게임 관련 업체들이 같이 동반 시세를 한번 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쨌든 실수는 뭐 수익이 많이 났는데 거기서 욕심을 부리시다가 더 큰 이제 손실이 발생이 됐는데, 그건 이제 그 잘못 대응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은 일단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되는 자리고, 하지만 그 매수하신 가격대가 21,000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 자리까지 과연 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당장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예. 올해 본다고 하면. 저는 일단 봤을 때 19,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올해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차라리 19,000원 정도 자리 오면은요, 오랫동안 예. 힘드셨잖아요. 예. 차라리 그러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좀 수익 내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그러면 전문가님, 네. 이 시점에서 조금 물타기를 좀 해볼까요?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볼까요? 일단 추가 매수의 자리는요, 예. 지금 현재 수급을 좀 보게 되면요, 외국인하고 기관들 뭐 금융투자 쪽에 건들지 않아요. 예. 그죠? 건들지 않고 있죠. 지금 개인들만 지금 계속 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매수에 대한 어떤 시점을 추가 매수의 시점을 보게 된다면, 이게 뭐 떨어졌을 때 그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위쪽으로 봤을 때 15,000원짜리 있죠? 예. 15,000원짜리가 아니라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14,500원짜리. 예. 이 자리를 넘어서는 양봉의 흐름이 딱 나오게 된다면 차라리 그 시점에서 돌파하는 과정에서 추가 매수 정도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떨어지고 있을 땐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예. 지금 중요한 건 14,500원이에요. 이 자리를 돌려내면은 다시 한번 수급이 좀 들어오는, 개선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러면 14,500원 그 구간을 올라서게 되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하세요, 차라리. 그리고 비중은 많이 실지 마시고. 한 10%만 더. 그럴까요? 네. 예, 그때 그럼 추가 매수해서 네.
단가를 좀 최대한 낮춰가지고 그렇죠. 빠져나오는 방법을. 그렇죠. 14,500원 돌파 시에 10% 추가 매수하시게 되면요. 19,000원 예. 올라와도 아마 수익 전환될 거예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꼭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은 문자 종목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 문의 주셨고요. 최근까지 기조가 상당히 강하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매수 평균 단가는 55,600원대 갖고 계신데요. 거진 지금 가격대를 갖고 계시네요. 최근에 반등 추이가 좋았기 때문에 손실폭을 만회하는 자리로 보셨는지 아니면 뒤늦게 편입한 것인지 좀 아쉬운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현대제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이 가격대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56,000원대에 오면은 일단은 그동안 손실이 있었던 구간이라면은 손실을 만회하는 위치로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차후에 현대제철은 조정 구간에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만원 초반대가 조금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다소 늦게 접근하신 혹은 늦은 가격대에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아쉬움이 좀 있게 되네요. 일단은 정리 관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문자입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바로 SM입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은 바로 36,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비중이 10%네요. 문자 내용을 보니까요, 이익이 줄어서 아쉬워요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SM이 오늘 장중에 좀 낙폭이 있었어요. 장중 낙폭을 보게 되면은 거의 5%대 낙폭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아래 꼴이 살짝 물어주긴 했는데,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 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 보게 되면은, 중국이 이제 다음 달부터죠, 중국 정부가 지난해 이제 제정됐던 중국 내에서 인터넷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사업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인터넷 출판 서비스 관리 규정을 오는 4월 10일 날 시행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SM의 경우에는 지금 중국 내 외국 기업의 인터넷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사업 금지 규정에 대해서 이런 우려는 우리한테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할 필요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과연 이제 SM이 그렇게 그 우려감을 일축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과연 되겠느냐라는 어떤 불안 심리가 오늘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일단 투자 심리 자체가 다소 좀 위축이 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만약에 손실이시다면 좀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일단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전략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비중도 10%니까 저는 차라리 10%의 비중에 그 다음에 지금 수익 중이시면 내일 정도 자리까지 한번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일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오게 된다면 그래서 추가 하락 때문에 주가의 어떤 수준상으로 위치로 봤을 때 한 37,900원 정도거든요. 이 37,900원 정도를 깬다면 추가 하락 때문에 깬다면 그때는 그냥 나머지 물량 수익 실현 그냥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자리는 아직까지는 게임이 끝난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일장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 반등 확인하시고 만약에 하락 시에는 그냥 수익 실현 그리고 반등 시에는 차라리 추가 반등을 이용해서 43,000원 정도 자리까지를 단기 목표 주가로 보시고 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일단 보유하시고요. 결정은 내일 정도 시점에서 종목의 흐름을 보고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종목 SM까지 알아봤는데요. 현재 시간을 보니까 55분이네요. 그러면 예상 체결지수 한번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현재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0.1% 정도 내린 모습이고요. 1914.41포인트에 오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떨어지는 구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하락폭을 그나마 조금씩은 줄여놓는 그런 듯한 모습이 후반부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수급 상황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개인들이 112억 원의 순매수고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각각 541억 원 그리고 297억 원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대한 어떤 리스크죠. 북한 리스크가 오늘 해소가 될 줄 알았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았고 조금 더 추가적인 연장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하루 이틀 정도의 연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불안한 심리가 오늘 장에서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역시 그런 부분 자체는 국내뿐만 아닙니다. 바로 주변 국가 중국하고 일본도 역시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국 증시도 역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과정 안에서 국내 시장도 같이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가 플러스로 전환을 시켰네요. 현재 0.5%대 상승으로 전환시켰고요. 현재 정거래보다 6천원 정도 오른 118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전력은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임 없는 상황이고요. 현대차는 상승폭이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현재 정거래보다 1,500원, 약 1.02% 정도 오른 14만 9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두 종목, 삼성물산과 현대모비스는 현재 움직임 없이 보합권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삼성생명이 1.8%대 지금 하락 중이네요. 정거래보다 2,000원 정도 내린 모습이고요. 10만 7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0.84%대 오늘 오름세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바닥권을 어느 정도 확인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요.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제 포스코하고 조금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포스코의 경우에도 정말 많이 떨어지고 나서 어느 순간인가 지금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꽤 많은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는 SK하이닉스도 지금 현재 그 외면 시장에서 많이 외면을 받는 그런 구간에서 조금씩 반등을 주면서 어느 해인가 많은 어떤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이 지금 포스코하고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SK하이닉스는 지금 자리에서도 꾸준하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모레퍼시픽이 현재 1.76%대 지금 하락 중인데요. 역시 중국이겠죠. 중국에 대한 어떤 하락 여파가 오늘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한 화장품주에도 역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는 삼성전자 보통주하고 달리 0.3%대 하락 중이고, LG화학은 정거래보다 0.99% 정도 소폭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코스닥 예상체계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도 장 후반대까지 계속해서 밀려있는 모습이고요. 641.82포인트까지 현재 주가 상승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2%까지 밀려있기 때문에 오전장에 접근하셨던 분들은 다소 시장에 대한 눌림목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조정된 만큼 양 주요 수급 주체가 모두 다 매도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외국인들이 매도폭을 조금은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하락을 동조한 모습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모두 다 약세의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카카오와 로엔 이 두 종목이 이 컨텐츠에 대한 부각으로 해서 시장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카오와 로엔 이외의 종목군들은 모두 다 시장 하락을 동조했다는 점이고요. 시장 하락폭이 조금은 거칠게 진행된 만큼 코미팜, 컴투스 모두 다 하락폭이 크게 진행되었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모두 다 지수의 흐름들을 따라줬지만 그 밖에 다른 종목군들 안에서 특히나 MWC 기점으로 해서 IT 부품주들이 선전을 하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시장에 대한 개별 이슈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유난히도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군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투자 심리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거래량도 급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시장에 대한 흐름보다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더 효율적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외국인, 특히 외국인의 수급이 전환되었을 때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시장에 대한 종목 장소에서 개별 종목을 집중하자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VR 기기에 대한 새로운 시장에 대한 관점이 종목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별 이슈를 찾아가자는 의견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23일 화요일장이 드디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어제하고는 정말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자, 이공민수님. 네. 저물장의 어떤 이 하락. 자,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되는 하락일까요? 일단은 우리가 명절 기간 동안에 시장에 노출된 악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악재들 이제는 조금 내성을 가질 법도 싶지만 모두 다 하나같이 장기화될 조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 리스크만 보더라도 한미 관계도 생각해야 되고 한중에 대한 관계를 생각해야 보다 보니까 이 대북에 대한 제재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실 시장에 대한 대북 리스크가 작동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대북 리스크 조금 더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해간다면 투자 심리가 좋아지지 않을까 조금은 염원을 하게 되네요. 네.
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제 뭐 사드 관련해서 이제 대북 리스크가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 종료 어떻게 됐는지 한번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종가 상황입니다. 지금 전거래보다 0.11%의 하락폭이 나왔고요. 현재 1914.23포인트의 오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근데 희한한 건 오늘 하락폭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변동성 자체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오늘 시초가가 0.6% 상승으로 출발을 했죠. 그리고 마이너스 0.12%의 하락이기 때문에 폭으로 본다면 0.7% 이상의 어떤 변동폭이 지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음봉이 떨어지게 된다면 상승 출발 이후에 소폭 마이너스권에서 마감이 됐다고 하더라도 종목들의 변동성은 좀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단 중국 증시에 대한 하락 부분, 이건 결국은 대북 리스크가 부각이 됐기 때문에 같이 동반 하락 흐름이 나온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의 흐름 역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종가 상황입니다. 거래소보다는 역시 흔들림이 컸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의 흐름 역시도 시초가로 봤을 때 0.7% 상승이었고요. 오늘 1.2%의 하락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장중의 변동성 자체가 2% 정도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들의 그 변동폭 자체가 좀 컸었고요. 그리고 그만큼 하락하는 흐름 자체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요, 잠깐 차트 한번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 시장하고 달리 코스닥 시장의 흐름은요, 일단 올라가는 과정에서 일정 폭의 어떤 일정 흐름을 갖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자, 하락이 급락이 한번 나왔었고요. 이틀 정도 나왔죠. 그리고 나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음봉이 한번 떨어지고 다시 위쪽으로 양봉을 뽑아 올리다가 다시 이번에 또 음봉이 나오는 흐름이 나왔죠. 일정간의 패턴, 즉 올라가다가 한번 흔들고 다시 또 그 물량 받아서 또 올라가다 또 한번 흔들고, 만약에 내일장 정도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 흐름 안에서의 어떤 조정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올라가다가 흔들리면 당연히 개인들의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 자체는 우리가 꼭 이겨내시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양시장 모두 종가 상황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주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요, 바로 스페코입니다. 자, 오늘 스페코가 종가로 봤을 때는 2% 정도대의 상승이었지만요, 오늘 장중에 무려 13.9%의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자, 과연 스페코의 그 상승을 이끈 그 흐름은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시장 안에서 어떤 재료가 노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스페코의 움직임 자체가 올라가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급등 시세가 나오면서 시장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본다면 당연히 사드 관련해서 이 논의 자체가 좀 지연됐다는 부분, 이게 과연 이게 바로 리스크 요인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대북 리스크의 가장 큰 수혜주로서 스페코가 오늘 단기적으로 급등을 한번 보였다라는 거. 자, 그렇지만 항상 그 급등 이후에 다시 또 굴곡이 있습니다. 즉,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상승이,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잠깐 반등이 나왔지만, 그게 다시 한번 밑으로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의 경우에는, 너무 대북 리스크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고 가지 마시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정말 손이 빠르신 분들만 대응하시는 게 좋지, 괜히 이제 개인 투자분들 모두 따라 했다가, 좀 크게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스페커의 경우에는 정말 전문가의 영역에서만 거래가 가능하신 분들만 거래를 하시는 거지,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런 종목은 좀 피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OCI입니다. 자, OCI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5.18% 상승이었네요. 자, 최근에 거의 꾸준하게 지금 양봉을 만들어가면서 시장이 흔들렸어도 상승폭이 좀 꽤 많이 올라간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OCI가 올라간 데에는요, 바로 폴리실리콘 수급 개선이 기대가 된다, 이런 부분이 이제 증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내용들 이 안쪽을 들여다 보게 되면요, 바로 중국이죠. 중국 업체들에 대한 증설이 이제 마무리가 된 시점이고, 그 다음에 미국 기업들 쪽에서는 가동이 중단되면서 결국은 폴리실리콘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에서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 이게 결국은 OCI의 실적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지금 태양광 사업이 발전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확실한 어떤 계기가 마련된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마다 기후 협약과 관련돼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움직이긴 했지만 결국 다시 또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굴곡 자체가 심했고 지금 이번 굴곡 자체도 이미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OCI를 관심 갖고 있다. 차라리 이제 매수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9만원 위쪽으로 한번 딱 위로 올라와 주게 된다면 차라리 그 자리를 매도 신호로서 받아들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신규 매수 접근은 지금은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바로 포스코입니다. 아마도 이 기업은요, SK하이닉스만큼이나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기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포스코도 역시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 기업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근데 포스코가요, 바로 7개월 만에 20만원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오늘 종가로 20만 500원 자리에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자, 포스코가 올라가고 있는 원인. 자, 포스코는 이제 철강 업체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글로벌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외적인 경기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가 올라오고 있다. 자, 이 부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가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그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로 본다면, 최근에 앵고 때문에 뜨고 있는 그 업종이 있죠. 바로 자동차, 운송 장비 쪽. 그리고 포함해서 앵고와 같이 엮어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철강입니다. 이 철강 업체들 역시도 이제 일본 기업들과 경쟁 구도에 있기 때문에 앵고 수혜주로서 구분이 됩니다. 그건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과거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포스코 역시도 오늘 앵고에 대한 수혜주로서 그리고 저가 매수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금 OCI하고는 좀 다른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의 경우에는 지금 20만원 위쪽에 안착을 하는 과정에서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분명히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히려 주가가 한번 눌렸을 때는 매수 관점도 충분히 가능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목표 주가는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최소한 22만원 위쪽으로 올라오는 흐름 안에서는 지금 22만원 위쪽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목표가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끌고 가시는 전략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징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상담에 앞서서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내일장 다시 한번 또 열립니다.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미리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께서 저번에 네. 동훈안한테 방송에서 말씀하셔서 네. 12,350원에 30% 사가지고 네.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VR주가 요새 잘 가길래 오늘도 올랐구나 하고 일하다가 조금 아까 보니까 13,000 아래까지 떨어져가지고 깜짝 놀라서 전화드렸어요. 목표가가 어떻게 되는지. 네네. 어머님은 일단 제가 이 종목을 소개하기는 했어요. 그렇죠? 네네네. 네, 좀 많이도 얘기를 강조드리기도 했었는데 네, 어머님은 뭐 단기로 보시고 이 종목을 사셨어요? 아니면 장기로 보셨어요? 지금 VR주가 한참 가서 이번 주까지는 잘 가겠다 싶었고 또 수익도 많이 나는 중이어서 그냥 안심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아까 13,000 아래까지도 빠졌길래 팔아야 되는 건지. 네네. 일단은 제가 초반에 이 종목을 소개했을 때만 본다라면요. 뭐 가격이 12,000원대는 아니었고 11,000원대였었어요. 네네네. 네. 그때 샀다가 팔았다가 다시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러셨어요? 네네. 일단은 15,000원대까지 움직였기 때문에 거진 50% 가까이 올랐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40%, 50% 올랐는데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제가 소개하고도 빠르게 40, 50% 수익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제가 추천할 시기만 하더라도요. 이 종목은 안전하게 고성장주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네. 저는 뭐 맨날 차트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기업에 대한 명분을 알고 사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포인트는 좋다라고 지금도 얘기를 드리는데요. 다만 단기로는요? 네? 단기로는? 네. 다만 장기로도 계속해서 이 종목은 갈 거예요. 갈 건데 그런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주가를 이 종목을 한번 사놓고 내내 들고 가도 좋지만 중간에 잘 샀다가 잘 팔았다가 또 잘 샀다가 잘 팔았다 하면 좋잖아요.
네. 너무나 빠르게 올랐어요. 50% 수익이 뭐 한 달도 안 되었고 수익이 낮기 때문에 네. 너무나 빨리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 빨리 올라간 만큼 차익 실현 욕구도 크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주가를 이제 면밀히 좀 대응했다라면요. 네. 얼마 전에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제와 오늘 음봉의 캔들에서 거래량이 크게 많이 실렸어요. 네, 오늘 음봉이 네. 너무 커요. 쉽게 말하면 어제와 오늘이 차익 실현을 하는 시기로 받아들여졌다는 얘기고요. 네. 다만 이 시기는 이미 놓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머님께서. 오늘 놓쳤어요. 네. 예. 자, 일단은 지금 위치에서는, 이제는 단기적인 관점은 조금은 한 차례 놓치셨으니까요. 네.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장기요? 동원한테 좋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차트가 좋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네. 좋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네. 이 종목이 초반에 제가 발굴할 때만 해도 이 종목은 하루에 거래량이요. 뭐 만주 아니면 네네, 뭐 맞아요. 5만 주 이밖에 안 됐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어느덧 100만 주가 계속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겁니다. 명분을 알고 사면요. 나중에 시장에 관심 받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종목을 잡으신 거니까 길게 보셔도 되고요. 우선은 다시 한번 15,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어머님도 일부는 좀 차익 실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상장됐을 때 초기에 이 가격대가 고점권이었어요. 네.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면은 이 종목은 2만원대도 넘긴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이거는 그럼 이제 뭐 거의 네. 한 1년 가야 되겠죠? 기간 투자를 하셔야죠. 이렇게 한 달도 안 돼갖고 40, 50% 수익 날 줄 모르셨잖아요. 그쵸? 네. 일단은 좀 오늘 더 아침에 기간적으로 팔았어야 보시고요. 되는데. 네. 아쉽네요. 안심 네. 턱 넣고 일하다 보니까. 네. 네네네. 제 감사합니다. 소개는 잘 들으셨는데 네. 대응이 조금 아쉬웠어요. 네. 다음에도 잘 보시고요. 제가 네. 선보이는 종목들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이수페타시스에 아, 이수페타시스요. 50%고 작년 9월달부터 사지 싶은데. 작년 9월달에 사셨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 좀 매도를 해야 될까, 어떻게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전화 드려봤습니다. 네. 자, 일단 이수페타시스를 지금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거기 5,600원에 50%입니다. 5,600원에 50%요. 예, 예. 오호. 자, 일단 지금 오늘 종가가 5,620원이네요. 예. 20원 올랐네요, 드디어. 예. 네. 자, 그럼 가장, 지금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는지 그 부분인가요? 저는 이모나 당기고 이런 식이래 생각했는데, 네. 계속 거의 가격이 앉아도 요새 이제 하는 가격이 됐네. 네. 그래가지고 좀 더 가야 되겠나 어떻게 싶어서 궁금해 전화 드려봤습니다. 자, 어머니, 목소리가요. 지금 예. 너무 작으세요. 그래서 잘 안 들려요. 예.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자, 그럼 이스페타시스 궁금하신 내용은 이제 언제까지 가져가야 될까, 그건가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스페타시스가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실적이 지금 전환이 되는 자리가 나왔어요. 예. 수주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거의 이제 그 IT 쪽의 그 제품들이, 지금 올해 이제 그 상반 1월 달에 이제 그 CES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예. 같은 경우에 MWC 그 이슈 때문에, 예. 종목들의 움직임이 꽤 좋거든요. 예. 이스페타시스도 최근에 거래가 밑에서부터 이제 동반되면서 이게 이제 PCB 만드는 업체거든요. 무슨 거량이 좀 많대. 네, 거래량이 다시 한번 이제 좀 동반이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예. 전까지 거래가 죽어 있었죠. 예. 네. 자,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이스페타시스가 사실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라갔으면 좀 좋았을 텐데 일단 한번 크게 예. 오르고 나서 항상 이렇게 크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동반되게 되면은 보통 쉬어가요. 예, 그때. 네, 쉬어간 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다가 지금 잠깐 이제 쉬는 자리가 좀 나온 건데요. 예. 일단 5,620원이면 20원 정도의 수익. 지금은 좀 기다리셔야 되는 자리예요. 예. 네. 자, 일단 위쪽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자리까지 일단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예.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주가가 올라갔을 때 한 6,000원 이상 정도 자리까지 다시 한번 또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6천원, 예. 네, 6천 정도 자리까지는 단기 목표 주가로 볼 수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페타시스가 뭐 지금 자리에서 뭐 올라오고 있는 건 일단 MWC 자체가 이제 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잖아요. 예. 바로 그 전 세계 통신업체들이 경합을 벌이는 자리예요. 사실 그 통신 관련 업체들이 그 안에서 예. 어떤 그 이슈화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같이 또 시세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일단 지금 6,000원 이상까지 한번 보시고요. 예. 그리고 올라갔을 때 6,000원 이상에서는 그냥 바로 수익 실현하지 마세요. 예. 딱 6,000원에서 절반 수익 실현. 예.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지금 이제 시세를 타기 시작했으니까 6,500원짜리까지 끌고 가시는 겁니다. 아, 예, 예. 아시겠죠? 1차 목표가는 6,000원, 거기서 절반 예, 예. 수익 실현, 6,500원까지는 나머지 물량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선생님 잘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상담해드릴까요? 강원랜드 강원랜드. 자, 이 네. 종목의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1,400원에 20% 했거든요. 41,400원이면 지금 거의 가격대네요. 예. 일단 강원랜드 최근에 사신 건가요? 예. 오늘 네. 들어갔어요. 아, 오늘 들어가셨어요? 네. 강원랜드 어떤 점이 좋으세요? 그게, 네. 왜 사셨어요? 예. 예. 뭐, 자리가 좋죠? 예. 네. 자, 일단은 그럼 저는 차트를 보고 얘기하기보다는 종목의 내용을 좀 보고 얘기 드리기 때문에요. 네. 자리는 다 좋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싶어 하는 자리 맞습니다. 일단 강원랜드에 대한 강점을 먼저 본다면요. 뭐 카지노 사업이잖아요. 예. 근데 카지노 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것이 지표가 있어요. 뭐 이 카지노 각 기업마다 홀드율이라든지 이런 이제 것들이 좀 필요로 하는 회사들이고요. 그리고 이 하나의 또 이 간접적인 지표가 되고 있는 것이요. 마카오 쪽의 카지노 사업들이 조금 매출이 전환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제는 카지노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구나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네. 아셨나요? 네. 잘 모르셨죠? 네. 예. 일단은 잘 최근에 올해 와서요. 마카오 쪽에서 이제 카지노 사업이 털 언더를 할 수 있다라고 기대성의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동안 마카오 쪽 이 카지노 사업들이요, 한 20개월 정도, 1년 정도 넘게 사업이 잘 축소되는 사업, 그러니까 잘 안 됐어요. 뭐 물론 장사는 되겠지만은 기존의 성장성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 사업들이 돌아서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뭐 오히려 뭐 경기가 힘들었을 때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일단 강원랜드도 그런 기점으로 해서 카지노 사업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뉴스 이후부터 해서 강원랜드가 반등이 나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 뉴스가 네. 1월 달에 나왔어요. 1월 달까지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 고개를 많이 숙인 자리였잖아요. 그쵸? 이해되시나요? 예. 그 말은 즉슨 차트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시장에 대한 배경을 보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좀 더 시장에서 좀 더 관찰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먼 미래 본다면은 평창 올림픽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강원랜드 간접적인 수혜주 되고, 그리고 강원랜드에 대한 테이블을 늘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적의 개선에 도움될 것이고, 이런 것들은 좀 먼 미래가 같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이 카지노 산업 자체가 좋아지는지 여부를 좀 더 지켜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수익성을 지금 접근하셨지만은 먼 그림 보기보다는요, 43,000원권 근접하면요, 단기 차익 실현하셔도 무방하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어요. 네. 만약에 장기적인 성향이라면은 뭐 굳이 말리진 않습니다. 앞으로 개선될 점은 더 많기 때문에요, 저는 장기적으로 좋겠지만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주에 강연은 있으시죠? 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종목 중심으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자, 많은 분들, 전주에 계신 분들 꼭 참석하기 바라겠고요.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변덕쟁이 시장에서 종목을 잘 골라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를 알고 살 수 있는 기업들 제가 들고 가니까요, 많은 분들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전주 강연에 전주에 계신 분들 모두 참석하셔서 정말 좋은 내용들 많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전주가 가고 싶어지네요. 같이 가시나요? 네. 일단,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